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전쟁에서 지도자는 원정을 떠나기 전 근거지를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전투에서 이겨봤자 돌아갈 곳이 없다면 실패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해외 선물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방어가 최선의 공격입니다. 10번 공격에 성공해도 한 번의 디펜스가 실패한다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반대로 방어가 훌륭하면 기회가 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다 싶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근거지를 방어하는 것은 공격할 수 있는 힘을 보존하는 겁니다. 이건 진입과 청산이라는 작은 범위의 개념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선물 거래라는 큰 개념에도 통용이 됩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 연구에 애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계좌를 박살내는 습관이나 행동을 고치는 데 집중을 하게 되면 자본금에 가해지는 충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걸 더하고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걸 제거하고 빼는 것에 노력하다 보면 결국 쓸만하고 좋은 기술과 원칙들만 남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제 거래를 시작하셨거나 한창 진행 중인데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분들은 50만원, 100만원에 손익을 결정하는 기법 연구보다는 몇천만원, 몇억 원을 좌지우지하는 안 좋은 습관 또는 행동을 억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자금과 인생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첫 번째로 척결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리딩입니다. 리딩을 하는 사람의 실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수 매도 사인을 주고받는 모든 시스템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행동을 남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매수 매도 사인을 따라가기만 해도 되는 매우 단순하고도 손쉬운 방법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후보자에겐 신세계입니다. 아는 거라곤 빨간 건 양봉이고 파란 건 음봉뿐인 사람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세상에 이런 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처음엔 사인을 받고 진입할 때까지의 프로세스가 짧습니다. 사라면 매수 클릭, 팔라면 매도 클릭. 더 이상 다른 여지가 끼어들 틈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리딩에 참여하는 사람은 돈은 벌고 싶지만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리딩을 주도하는 사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리딩이 회원들의 클릭으로 이어지기까지의 프로세스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실력 있는 고수가 이끄는 방이 있습니다. 손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수는 정말 소신껏 리딩을 진행합니다. 소문 듣고 찾아온 회원들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고작 클릭 2번 했을 뿐인데 땀 흘려 일한 것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금세 미래는 핑크빛이 됩니다. 다음 사인이 나올 때까지 시킨 대로 열심히 기다립니다. 다음엔 손절합니다. 회원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고수도 사람인데 어떻게 매번 방향을 맞출 수 있겠냐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시장이랑 치고받고를 반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고수는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으로 진입과 통산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들은 손익 여부를 떠나서 왜 여기서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저 돈 벌면 좋은 거고 까먹으면 서운할 뿐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회원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깡통이 아닙니다.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아무리 초짜라도 상식이란 게 있습니다. 학습이란 걸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왠지 지금 하락할 것 같은데 매수하라고 한다. 왠지 더 갈 것 같은데 일단 입대라고 다시 보자고 한다. 이 정도 밀렸으면 그냥 손절해야 될 것 같은데 버티라고 한다. 몇 번이나 손절했는데 또 들어가라고 한다.
나는 아직 손실 중인데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라고 한다. 저번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한다. 제가 방금 전에 정말 실력 있는 고수라고 가정했습니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소신껏 이끌어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멘탈, 인사이트는 회원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의지 역시 회원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를 계속할수록 의심과 불안은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 생각을 비우고 따라했지만 회원들도 조금씩 나름대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고수의 결정과 내 결정이 충돌합니다. 고수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불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박자가 어긋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아무리 봐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진입을 패스했는데 원래 방향대로 가버리면 짜증이 폭발합니다. 다시 사인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아닌 것 같아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동안 그 사이에 또 그 방향대로 가버립니다. 지금이라도 따라 붙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일단은 참습니다. 다음엔 반드시 시킨 대로 들어가리라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사인이 나온 대로 탑승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손절하라는 채팅이 올라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원들은 각기 다른 선택을 합니다. 손절하란 대로 손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버티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었던 기억 때문에 버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진입과 청산의 사인에서 회원들의 클릭으로 이어지기까지 단순해야 할 프로세스가 그동안 쌓여져 버린 개인의 경험, 불신, 망설임, 욕심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실력 있는 고수가 이끌어준다 가정했음에도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회원들의 손실을 목적으로 하는 리딩이라면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처음부터 아예 혼자 거래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어차피 돈은 못 벌었겠지만 모든 결과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만 하더라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하지만 리딩이라는 행위는 손실과 실패의 원인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 단정짓게 합니다. 그 순간부터 정신건강이 위험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맷집은 나와 같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내 계좌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돈의 행방을 타인이 결정해주는 상황을 피하기만 해도 쓸데없는 금액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절대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내용이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